지난번에는 정책 자금이 어떤 건지, 그리고 기관들은 크게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자, 오늘은 그 첫 번째 기관인 중진공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진공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? 자, 중진공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중진공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중진공이라는 곳은 오늘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, 직접 대출, 뭐 여기도 간접 대출이 있긴 있지만 직접 대출이 메인입니다. 자, 직접 대출이라는 곳, 그 다음에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, 그리고 신청 절차,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직접 빌려줍니다. 직접 평가를 하고 융자를 실행, 그래서 직접 돈을 주고 있다, 사업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더라 라는 거를 볼 수 있고, 자, 이 중진공의 큰 장점, 왜 여기가 좋은 곳이냐? 일단 저렴합니다. 금리 자체가 싸요. 그 다음에 상환 자체도 대부분 5년 동안 갚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년 정도는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거치기간이 뭐냐? 우리가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.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 구조로 되어 있다. 이 거치기간 등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저금리에 장기 상환 5년짜리, 그 다음에 거치기간, 이 조합들이 있더라. 그래서 상품이 괜찮다라는 거고요. 그럼 이 중진공에서는 누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자면, 일단 업력이 다양해요. 꼭 뭐 굳이 뭐 창업을 했는지 얼마 안 됐다, 그 다음에 오래되면 안 주는, 이런 게 아닙니다. 업력에 따라서 상품들이 다를 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업종도 뭐 제조도 주고,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뭐 도소매, 뭐 요식업, 뭐 등등등 대부분이 다 정책 대상 업종이라고 하면 자금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은 되더라. 그리고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더라. 자, 다만 제외 업종들이 있습니다. 이 제외 업종은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통일한데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흥, 사행성, 그 다음에 부동산업, 특히 뭐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금 자체 신청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업종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. 오늘 중진공의 주요 자금 4가지를 설명드리면, 첫 번째는 창업기업 지원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. 청년들이 해당입니다. 청년. 자, 이 청년들이 해당이 되고, 청년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자금, 요거는 특이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. 그래도 청년들이 사업 완전 초기에 뭐 매출이 엄청 크게 안 나더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창업기업 지원자금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도 있습니다. 이 신성장은 이름 그대로 신성장, 새롭게 다시 또 성장한다 라는 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7년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주는 자금이 있고, 이것도 시설자금도 주지만 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더라.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거, 재해나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우리가 지금 급하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, 그때 뭐 여러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자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도약자금, 뭐 재창업과 관련해서 한번 사업을 바꾸시거나 업종을 바꾸기도 하고 폐업을 했다가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다시 시작을 해볼 때 받을 수 있는 자금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절차, 과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, 먼저 일단 신청을 해야겠죠. 대부분 월 초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날짜가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합니다. 중진공에서 자체적으로 AI를 돌리고 담당자들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실사 일정을 잡아요. 이때 기관 담당자가 우리 기업으로 방문을 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더 추가로 제출을 하라고 할 것이고, 그게 아니라면 실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약정이라는 걸 해요. 약정서를 쓰고 나면 자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그때 부여라는 게 뜰 건데, 여기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평가들에 따라서 자금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. 사업 계획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. 기관 담당자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
갈리기도 하고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잘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자금 용도가 중진공이 2억을 뭐 지원을 해주겠다, 빌려주겠다 라고 해도 2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겠죠.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탈락 사유 신청을 했을 때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은 게 사실 1번이에요. 이 준비 부족이 정말 포괄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류나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. 지역에 따라서도 매출에 따라서도 뭐 상황이 다 다릅니다.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가점 받을 수 있는 요소들 뭐 내일 체험 공제라던가 채용이라던가 뭐 그다음 매출이라던가 뭐 특허 뭐 인증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제대로 안 채워지면 탈락을 많이 하고요. 용도가 불명확하다. 그냥 약간 좀 얼렁뚱땅 그냥 뭐 자금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식들 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기관에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겠죠.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냥 돈 주세요 이러면 안 줄 이유가 많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. 그리고 설득 자체가 기간 남당 잡았을 때 이건 좀 애매한데 싶으면 안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해보면 중진공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자금 주는 기관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업력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자금들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사업계획서 우리가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 서로 다른 포션을 가지고 각자의 비중을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도 한도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합격 불합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더라. 사실 잘 애매하고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.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고 계속 그 사업을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